조국 전 장관 일가가 나라로부터 빚을 졌는데 액수가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그리고 빚 독촉을 100여 차례 받았다. 그런데 18년간 이걸 묵겠다.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100여 차례 빚 독촉, 18년간 뭉갠 조국 일가 의혹이에요. 2001년, 2019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부예요. 캠코, 조국 일가 운동학원에 채무 128억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가족이 나라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128억 원을 갚아야 돼요. 한 푼도 안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코가 113차례 빚 갚아라 독촉을 했는데 재산조사, 상환 안내까지 했다는 거예요. 통화시도 16번, 우편한대 68번, 재산조사 17번, 실거주지 확인 5번.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해도 한 푼도 안 갚았다. 2014년 5월 조 전 법무장관 모친 캠코 채무 독촉 전화에 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다라고 전화 통화한 사실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7개월 뒤에 부산 해운대 빌라를 며느리 이름으로 구입을 했다. 빚은 못 갚는데 부산 해운대 빌라도 샀어요. 2014년, 2019년 캠코 조국 동생 회사에 이번에 영장 기각된 25번 빚 갚아라 독촉 전화했지만 아예 응답은 안 했다. 대단해요? 조국 동생의 거짓 해명, 예전 운영하던 회사 빚 최근에 알게 됐는데 진작 알았다면 달리했을 것이라고 청문회 직전에 이런 입장문 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빚 독촉 전화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결국 조국 동생도 청문회 직전에 거짓말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대단한 가족이에요. 김영주 의원님, 만약에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 야, 너 100만 원 이번에 세금 안 냈어? 빨리 내! 라고 독촉 전화 오고 막 경고문 날라오면 손 떨려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내가 나라에 빚독촉을 받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금액이 상당수고 100여 차례 빚독촉했는데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합니까? 예. 우선은 액수 자체가 지금 한 128억 정도 되니까 사실은 1억, 2억씩 나눠서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너무 커지면 사실은 좀 포기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김경록 씨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에 의하면 김경심 씨나 이 조국 교수 가족들이 상당히 빚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 굉장히 최근 했다라고 하는 한 번에 어떤 이 부분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했다. 이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러한 사모펀드 의혹이라든지 뇌물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과정 자체가 과연 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렇죠. 2014년도에 독촉을 받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은 이혼한 전처의 이혼한 며느리한테 차명으로 빌라를 구입시켰다. 2억 7천만 원이니까 이렇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돈을 빼돌리기 위한 그런 어떤 나라로부터 빚을 갚지 않는 대신에 차명으로 돈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면에서 빚을 질 수 있고 빚을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으로 못 갚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갚기 위해 최근에 우리 이상민 씨가 말하자면 방송에서 엄청나게 많은 빚을 갚아 나가는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도와주려고 하고 결국에는 극복해가는 과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억이든 5천만 원이라든 나라에 갚아가면서 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나라에 대한 또 자기 진 부채에 대한 태도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것은 좀 잘못됐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측면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궁금한 건, 김병민 박사님, 인사청문회라는 것도 우리가 거쳤지만, 일단은 법무부 장관 혹은 앞서서 민정수석에 임명할 당시, 청와대 민정실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한다고 들었습니다. 박정화 대변인 청와대에 오래 계셨으니까 할 텐데, 이 일가에 나라로부터 128억 원이 있고, 빚을 한 푼도 안 갚았고, 심지어 김영주 의원 지적했던 것처럼 나라의 빚을 안 갚으려고 차명으로 다른 부동산에 자금을 빼돌린 정황까지 지금 나왔는데 이런 거 조사 안 하고 임명한 거예요? 민정수석으로서 이러한 인사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민정수석이었고 그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난 뒤에 곧바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검증은 거의 불가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왜 언론이 그토록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신상털이식의 검증이 나서느냐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역할을 청와대가 안 해서 언론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갔으면 저 웅동학원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게 지금 나라에서는 처음부터 128억 개 빚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연이자가 붙고 붙어서 저렇게 빚이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저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의 동생과 전처는 오히려 무슨 일을 합니까?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요.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있으니까 돈 달라고. 이렇게 받아야 될 돈이 어마어마하게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국가로부터 지금 빚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 가족이 웅동학원부터 받아야 될 돈이 있다고 소송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니까 청문회 과정 속에서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렇게 받아야 될 돈 받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면서 웅동학원도 사회로 환원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웅동학원은 사학으로서 재단입니다. 재단은 법인이고 법인이 이사회를 통한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걸 사회로 환원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조국 전 장관과 어머니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운영했던 학원이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이게 언론에 이 같은 보도가 없었다라면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이러한 각종 의혹 제기가 없었던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이라도 이번 정경심 교수를 향한 구속영장 청구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웅동학원에 관련된 문제에 반드시 끝까지 검찰이 예.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